가 사실 가장 센 약이에요. 근데 이걸 먹고 밀렸다는 경우를 못 봤어요. 탈모 치료를 할 거라면 시작은 약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춘추 전국시대 통일 누가 했죠? 진시황이요. 진시황. 삼국시대 통일도 어느 나라가 했죠? 신라요. 신라 1등 공신이 누구였죠? 김유신 장군이요. 김유신 장군이죠. 삼국시도 누가 통일했어요? 조조의 후예들이요. 조조의 후예들. 지금 뭐 역사 시간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후삼국 막 뭐 춘추 전국시대 이런 것처럼 탈모약 정보에 관해서 막 무슨 인플루언서가 말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말하기도 하고 의사들이 말하기도 하고 약사들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더라 하고 뭐 또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이 탈모약 정보에 있어서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이 난세를 누가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특전사 예비역 대위인 제가, 제 이름이 뭐죠? 이건민이요. 이건민이가 이 탈모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릴 일도 없고 완전 실용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탈모약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이게 아마 탈모약을 먹으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거예요. 약 종류가 진짜 많지만 까놓고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피나스테리드냐 두타스테리드냐. 나머지는 그 각각의 피나스테리드 종류의 약들이 막 몇십 가지, 두타스테리드 종류의 약들이 몇십 가지, 이래가지고 이게 막 한 5, 60가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2가지다. 그러면 나머지 약들은 뭐예요? 오리지널이 있고 그 오리지널을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낸 약들이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약이 많진 않아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얘네들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탈모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약 미녹시딜, 바르는 탈모약이라고 많이 알고들 있는데 이것도 FDA 승인된 유일한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증상을 개선해주는, 두피에 혈류를 충분하게 줘서 모발들 좀 건강하고 굵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럼 정확히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대표적인 약이 프로페시아인데 그 뭐 약으로 저도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수십 가지 있고 어디 가면 또 다른 약 처방해주고 또 여기 가면 또 다른 약 처방해주니까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탈모약을 복용하려고 하면 요즘엔 블로그에서 사용 후기 같은 것들 많이 쳐보잖아요. 그 사람은 A 약을 먹어서 효과를 봤다 그러고, 먹어봤는데 한 달 먹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네. 다른 사람 또 B 약을 먹고 효과를 봤대. 근데 또 B 약을 한 달 먹어보니까 또 효과가 없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건데 이 약들 이름이 자꾸 새롭게 나오니까 또 새로운 약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여기저기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정말 수많은 약들이 있잖아요. 그럼 딱 원장님이 정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약만 딱 먹어라. 탈모 치료를 할 거라면 시작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으로 시작을 해라.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도 몇십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 약들 중에는 오리지널 프로페시아가 있고 그 밑에는 그 프로페시아를 카피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리지널을 먹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를 유지만 하면 돼, 모발이 뭐 좋아지거나 이럴 필요 없고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라면 카피약으로 가성비 있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증상 개선할 때는 이녹시딜을 꼭 같이 발라줘야 된다. 요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탈모 약만 먹으면 끝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예방을 위한, 원인을 제거하는 목적인 거고, 뭔가 모발을 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미녹시딜 도포가 꼭 동반되어야 됩니다. 원장님 방금 프로페시아만 얘기해 주셨는데 아보다트는 별로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프로페시아를 먹다가 조금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보다트로 좀 변경해서 약을 복용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보다트도 굉장히 탈모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약인데 저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탈모약을 아직 복용해보지 않고 나이가 젊은 가임기, 남자들이 임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댓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보다트를 먹어도 M자가 심해지면 어떻게 지나요? 아보다트가 결국 최후의 보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뭔가 탈모가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보다트가 사실 가장 센 약이에요. 근데 이걸 먹고 밀렸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먹었다고는 하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이틀에 한 번 먹었다 그러고 3일에 한 번 먹었다 그러고 4일에 한 번 먹었다 그러고 막 뭐 한 달 먹었다가 한 달 끊었다 그러고, 예를 들어 1년치를 받았는데 2년 동안 먹었다던가 뭐 약간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실상은 좋아졌는데 객관적으로 계속 찍어서 이걸 기록해두질 않다 보니까 진짜 좋아진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보다트를 먹었음에도 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한테도 그렇게 상담 때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저랑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하는 거를 기록을 남겨서 보면 와, 되게 좋아졌네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약을 먹고 있는데 친구보다 모발이 더 좋진 않아. 그러면 약간 이 효과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효과를 판단을 해야지, 제가 아무리 탈모약을 먹어도 우리 피디님만큼 머리가 좋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탈모약을 언제 복용해야 되냐, 복용 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약 먹은 지 거의 한 14년 15년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루 한 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는 게 우리가 좀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구독자분 중 한 분도 제가 1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피나스테리드를 먹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저 잘못된 거 아니냐, 5년 전에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질문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약은 하루에 한 알 먹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은 15년 동안 먹었으면 5,400알을 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계속 드셨던 거예요? 한 1, 2년 열심히 먹잖아요? 한 알 빠지면 약간 금단 증상처럼 와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까먹어가지고. 그럼 막 진짜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까지 놓일 정도로 이제는 뭐 거의 한 몸이 됐죠. 근데 그렇게 운동도 습관을 들이시면 어때요? 열심히 해야지 운동도.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주사 치료할 때 그래도 탈모약도 같이 꼭 복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복용을 할 때 저는 스파르타식이어서 올 때마다 환자분한테 빠진 날 있냐, 꾸준히 먹었냐, 언제 먹었냐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환자분이 하루 빠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2알 먹었어요.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피임약이 아니에요. 탈모약은 피임약이 아니어서, 피임약은 그날 빼먹으면 다음날 2알을 먹어야 돼요. 근데 탈모약은 그날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머리카락 빠지고 그날은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막 하루 2알 먹는다고 그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약을 먹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머리카락이 목숨이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알씩 빠짐없이 먹어야지, 다음날 2알 먹으면 백업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언제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권장 시간은 자기 전 복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 전에 공복에 드셔도 되는 약이라서 저는 자기 전 공복에 먹고 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게 더 깜빡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녁에 자기 전에 드세요? 이 약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서 나왔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려면 나이가 한 60대는 넘어야 되거든요.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어이쿠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머리를 박거나 뭐 허리를 박으면 뭐 고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머릿맡에서 자기 전에 먹고 그냥 바로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탈모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랑 똑같은 건데 5분의 1 용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전에 오리지널 약의 복용 형태랑 똑같이 그냥 자기 전에 복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침에 먹는 게 빼먹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그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금연은 철저하지만 술에 있어서는 그래도 소셜하게, 탈모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월에 8회 미만으로는 좀 드시라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8회 정도 꽉꽉 채워서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녁에 먹게 되면 빼먹는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침에 복용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탈모약은 3살이 먹을 수는 없지만 20대 중반에 먹어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때 가서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노화의 증상이에요.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복용 시간을 또 자기 전에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먹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전환해서 먹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자기 전 복용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자, 세 번째, 과연 탈모약은 정말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걸까? 이 복용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걱정도 하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게? 그럼요, 진짜요. 저도 지금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벌써 15년째니까. 근데 먹다 끊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탈모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신 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먹고 대머리로 살거나 아니면 점 찍던가 뭐 이렇게 가야죠. 가발 쓰던가. 그냥 난 편하게 살겠다. 그쵸, 이제 위장으로 가야죠. 이번 생은 머리카락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럼 이제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내가 머리카락에 미련이 있을 때까지는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20대에 탈모약을 먹어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이른 나이에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4살 정도의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88할 때 드셨네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탈모 얘기를 미용실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탈모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또 마침 의학 공부를 할 때 피나스테리드 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게 되면서 교수님이 추천해줬어요.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누가 봐도 좀 탈모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 동기 또래들 중에 상위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진짜 풍성했던 친구들은 탈모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벗겨진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 대학 동기들 보면 쟤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 이랬던 사람도 있죠. 이 친구들이 사실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탈모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이식이나 뭐 가발을 쓰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탈모약 복용할 때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놈의 시기가 도대체 언제예요? 되게 궁금할 것 같은 게 정확하게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탈모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쵸. 자, 첫 번째가 머리를 한번 당겨보세요. 제가 이거 당기는 검사 이름 뭐라 그랬죠? 헤어풀 테스트요. 오우, 정확해. 야, 이제 거의 우등생이야. HPT, 헤어풀 테스트, 머리 당긴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움큼으로 당겼을 때 10%가 빠지면 50개 정도 빠졌는데, 저 지금 한 가닥 빠졌어. 저도 한 가닥이요. 여기 빠졌어. 이거 어떻게 보여요? 네. 한 가닥 빠졌어. 이 아까운 거 괜히 뽑아가지고. 하지만 요거는 어차피 빠질 머리다. 너무 막 이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50가닥을 이렇게 잡아서 뽑았는데 10%인 5가닥 이상이 나왔다. 아, 그때 내가 탈모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피에 자꾸 기름지거나 비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탈모의 전형적인 지루성 두피염의 전조 증상이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내가 탈모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을 때, 이거는 남성 탈모의 가장 핵심 연모화를 뜻하는 증상이에요. 사진으로 봐도 어때요? 이게 전과 후가 진짜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이때 되면 빨리 먹어야겠다. 그리고 또 헤어라인이 자꾸 뒤로 후퇴하거나 가르마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다. 가마 주변으로 허연 두피가 좀 많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총수가 평소보다 너무 많거나 한 2배, 그리고 실제 딱 객관적인 숫자로 말하면 100개 이상이거나 이러면 내가 이제 탈모인가 해서 병원에 좀 가야 되는 신호예요. 그럼 여기서 한 2-3개 걸리면 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럼 먹으면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때부터만 먹어줘도 이식 없이도 평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그렇게 탈모약 죽을 때까지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도 있댔잖아요. 바르는 탈모약도 그럼 바르면 죽을 때까지 발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발라야죠. 전 그거 지금 15년째 바르고 있어요. 피디님 혹시 피부에 뭐 스킨 로션 매일 바르시나요? 네, 씻고 나서. 지금 몇 년 발랐어요? 30-40년? 30-40년 발랐죠. 네. 앞으로도 바를 거죠. 네. 이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 피부의 한 종류인데, 태어나기를 탈모 환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예를 들면 거예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은 스킨 로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르고, 하나 바를 거 2개 바르고 할 거 아니에요. 탈모인으로 태어났으면 두피에 로션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발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보면 로션은 맨날 바르고 죽을 때까지 바르고 죽기 전날도 바를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로긴품 좀 발라달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로션 가격보다 저렴하고 로션 바르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귀찮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원장님 탈모약을 먹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전이 달라요. 탈모약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진행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역할, 우리가 누누이 말했던 전쟁에서 방어막을 치는 역할이라고 보면은, 탈모라는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혈류가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도포를 해서 두피에 도는 혈류를 잘 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꼭 필요하다. 그럼 원장님께서 탈모약과 미녹시딜을 죽을 때까지 먹고 발라야 된다 했잖아요. 탈모가 괜찮아지면 탈모약 안 먹고 그냥 미녹시딜로만 대체해도 되지 않나요?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탈모약이. 야, 이게 참 진짜 신기하다. 이게 사람은 좋아졌으면 더 발라야지, 왜 좋아졌는데 이거 하나 빼볼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방심하다 이 우리 탈모의 전쟁에 또 패배한단 말이에요. 남북전쟁 왜 일어났어요? 방심해서잖아. 방심하지 말라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2개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를 끊어도 괜찮겠지만, 하나는 원인 제거, 하나는 증상 개선. 2개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으면 더 열심히 발라야 돼요. 야, 이게 약발이 있구나 하고 더 열심히 발라야지, 하나 빼버리면 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4번째, 탈모약을 먹을 때 다른 영양제나 기타 다른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탈모약을 먹고 탈모약 바르라고도 했잖아요. 미녹시딜 바르라고. 근데 같이 바르면 안 되는 탈모약이 하나가 있어요. 바르라면서요, 아까는. 바른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라고 했던 건 미녹시딜을 바르라고 했던 거고, 요즘에는 핀주베라고 피나스테리드를 바르는 제형으로 또 나와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얘기인데, 먹고 핀주베도 하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아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5mg이에요. 피나스테리드는 1mg이에요. 같은 성분인데. 근데 연구 당시에 1mg, 2mg, 3mg, 4mg, 5mg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탈모에는 1mg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2mg를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중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치료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약 먹고 미녹시딜 발랐고 하면 이제 바르는 핀주베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잘못 와전돼가지고 핀주베를 먹는 약이랑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게 미녹시딜을 같이 하지 말라는
바른다는 거구나, 바르는 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또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녹시딜은 바르셔야 돼요 꼭. 그리고 탈모약 먹을 때 자기 영양제 먹는 게 많은데 탈모약 먹어도 되냐? 전혀 상관없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약의 제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과일이나 채소라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아요. 영양제는 같이 먹는 건 어떤 영양제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탈모약 같은 경우는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 감기약이라던가 정형외과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먹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약들이 간에서 해독이 되다 보니까 B형간염이나 C형간염처럼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의를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사람들마다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간염 환자분들도 추적 관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탈모약 먹을 때 같이 못 먹는 약은 없다. 어떤 약을 먹든 간에 탈모약은 죽을 때까지 드셔라 이겁니다.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비아그라를 먹고 싶은 분도 같이 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탈모약과 비아그라의 이런 성기능 장애를 같이 합쳐놓은 약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탈모약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탈모약을 멈추면 더 빨리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똑같이 빠져요. 자기의 원래 유전에 각인된 내 탈모의 진행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가 탈모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는데, 탈모약을 딱 끊기면 그때부터 일정한 똑같은 속도로 원래 속도대로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10년을 먹었으면 10년 동안을 좀 세이브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끊는다고 한순간에 10년 동안 다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 전에 탈모가 진행했던 그 속도대로 지금 10년 뒤에 다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췄던 탈모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멈춰져 있었던 건데 더 빨리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같은 주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현재 의료기술에서 머리를 나게 하려면 모발 이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탈모약의 역할은 뭐냐? 모발이 좀 더 굵게 만드는 건데 그마저도 그렇게 크지 않고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게 이 탈모약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탈모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탈모의 전쟁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성벽을 이렇게 세워놔서 벽 앞에는 적들이 막 우르르 대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니라 벽을 쳐놓은 건데 그 벽이 허물어지면 걔네들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완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이 탈모약이기 때문에 원인은 제거가 된 게 아니어서 탈모약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 시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이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뻔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복용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궁금증들을 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실후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는 궁금할 게 없을 거예요. 또 혹시나 변칙 문제를 가져오신다면 제가 풀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 전 카이스트 1등 졸업해서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상 여러분들의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